사실 지역에서도 지금 천만인 서명운동, 네. 김건희 특검 천만인 서명운동 하고 계시죠? 예, 저희 평택도 지금 12일째 하고 있습니다. 12일째. 예. 현장 분위기가 좀 어떻습니까? 현장에 많이 하세요. 저희가 온오프라인으로 이제 하는데 오프라인으로 그 하는데도 몇백 명씩은 매일 하고 계시더라고요. 예. 아 그래요? 네. 지금 이제 현장에서 그 정도 분위기면 국민들 여론, 우리가 여론조사에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여론이 진짜 체감된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. 예, 저게 바로 김건희 특검 아. 관련된 저거잖아요. 그 서명 운동이 지금 천만 김현정 의원이 때문에 예. 지금 하고 있는 거죠? 이제 발대시 갈 때입니다. 저게. 아, 예. 발대시 갈 때 모습 네. 보고 있는데 예. 직접 이제 시민들이 진짜 서명도 하고 계시고 예. 뭐 꼬맹이들도 하고 뭐 그러더라고요. 예. 아마 저희 시청자분들도 이 서명 현장을 보고 서명을 하시고 또 온라인으로 참여하시고 이런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 이렇게 서명이 모아지게 되고 국민들의 여론이 모아지게 되면 김건희 특검 이번에는 통과될 수 있지 않을까? 아직 시간이 남아 있으니까요. 우리 국민들이 가장 분노한 거는 분노하는 지점이 네. 불공정함에 대한 게 있거든요. 저희가 이제 그 불평등 양극화 관련해서도 네. 우리가 60년대 70년대 못 살 때 불행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잖아요. 근데 뭔가 그 불평등과 양극화에서 불공정하다 사회가 돌아가는 시스템이 그러면 되게 불행하게 느껴지고 화가 나는 거잖아요. 지금이 딱 그런 거죠. 지금 너무 불공정하잖아요. 윤석열 그 김건희 여사와 관련돼서만 너무 네. 불공정하게 법이 그 움직이고 있고 또 모든 국가 권력들이 그 두 사람을 비호하기 위해서 네. 사적으로 작동된다라는 그런 그 아하. 비판들, 의혹들을 국민들이 다 지금 품고 있기 때문에 예. 지금 대단히 이중한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이 모든 것들을 그저 이재명 대표의 재판을 통해서 다 희소시킬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 발상 자체도 정말 잘못된 거죠. 그러니까 딱 카드가 그거 하나밖에 없는 것 같아요. 그러니까 그 이재명 전부터도 대표를 제가 항상 그런 비판했잖아요. 때리기. 네. 윤석열 정권은 그 무능하고 무책임하고 민생 파탄, 경제 파탄, 뭐 네. 외교 안보 불안 뭐 등등에 대해서 그런 것들을 그 근본적으로 해결하기보다는 오로지 야당 탄압, 전 정부 탄압, 탓, 시민단체 탓, 노동계 탓, 뭐 이렇게 탓하면서 네. 물타기하면서 넘기려고 하는 아하. 그런 아주 정말 그 나쁜 그 마이너스 되는 그런 국정 운영을 지금 하고 있다라는 그 측면에서 정말 대단히 아쉬운 거죠. 네. 아쉽다라고도 언급하셨지만 사실 국민들 얘기를 들어보면은 너무 이제 화가 난다는 거예요. 왜냐하면 이번에 김혜경 여사 관련해서도 아니 그렇죠. 10만 4천 원 가지고 벌금형을 맞지 않았습니까? 네. 그러니까 지금 김건희 여사 재판이나 이재명 대표의 재판을 보면서 국민들은 이렇게 네. 묻고 있잖아. 그럼 윤석열은, 그럼 김건희는 그렇게 그렇죠. 묻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? 예. 뭐 10만 4천 원 밥 산 거 가지고 150만 원 저기 벌금형 때렸으면 500만 원짜리 돈 봉투 2번 준 거는 확인된 거잖아요. 2번 줬다며 명태구 씨한테. 그러면 그거를 환산하면 10만 4천 원에 환산하면 우리 박찬대 원대가 얘기했던 것 같은데 네. 1억 9천인가요? 그 벌금형 때려서 완전히 그 저기 그 후보 아니 자격 그 저 뭐죠 그 네. 선거 무효를 때려야 된다. 그 논리면 그 공정하게 하면 그런 논리 아닙니까? 그렇죠. 너무 지금 심한 거죠. 네. 그래서 지금 김혜경 여사에 대해서는 이렇게 1심 선고까지 나왔는데 왜 김건희 씨는 아직까지 재판도 받지 않고 있냐? 그러니까 아예 무혐의로 재판 받는 그 상황도 안 만들어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? 그러니까 재판정에 가진 않아요. 그러니까 판단을 받을 수 있는 그 기회조차도 다 막아버렸어요. 가면 유죄날 것 같으니까 검찰에서 다 무혐의 처분을 해버리고 있는 거죠 지금. 결국에는 참 이 천만인 서명운동도 지금 진행되고 있고 그다음에 11월 28일 재표결을 앞두고 있는데 특검법 지금 현재 분위기로 보면은 뭐 국민의힘이 단일 대우라고 하지만 열흘 동안 또 어떤 얘기가 나올지 몰라요. 그럼요. 명태균 씨 관련된 녹취도 지금 민주당이 계속 가지고 있고 네. 지금 분석하고 있고 어제도 공개가 됐지만은 더 공개할 게 남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? 네. 어떤 걸 공개할지는 지금 네. 전략적으로 판단하는 것이고. 네. 그런 것도 있고 또 예. 정치는 생물이라 그러잖아요. 음. 지금 마치 여당하고 뭐 보수 언론에서는 이재명 대표가 1심에서 지금 뭐 그 자격 상실형을 네. 나왔기 때문에 그게 마치 무슨 헌법상의 무죄 추정의 원칙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확정된 것처럼 막 모 그 지역위원 당협위원장은 잔치국수를 SNS에 올려갖고 조롱하듯이 그러게요. 이렇게 하는 아주
아주 저질 정치를 하고 있던데 예. 정치는 생물이고 어떻게 바뀔지 모릅니다. 우리 그 고 김대중 대통령도 현해탄에서 거의 수장될 뻔하다가도 살아나셨고 네. 사형 선고까지 받았다가도 대통령이 되셨거든요. 음. 그리고 이번 트럼프 대통령 당선자도 무려 34개의 그 혐의에 대해서 다 유죄로 저기 됐음에도 불구하고 네. 미국 국민들은 전부 트럼프 대통령을 대통령으로 선출했거든요. 그리고 저 상하원도 전부 다 이번에 공화당이 다 승리했지 않습니까? 네. 그렇게 그 국민들의 민심을 법의 잣대로 이렇게 제한하는 것 있잖아요. 이거는 상당히 큰 문제가 있는 거예요. 그래서 일부 그 교수들이나 이런 분들은 이런 주장도 하잖아요. 네. 그러니까 그 국민들이 판단하게 하자.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공직선거법 위반과 관련해서도 그 위반된 거에 대해서 네. 재판을 하되 그 판결의 결과에 대해서 그 다음 선거 때 공시하게 아하. 공보물에 올려서 국민들이 그거 가지고 판단하게. 유권자들이 판단하게 하는 게 옳지 않느냐. 그 그거를 법원에 정치의 사법화를 통해 가지고 법원에서 그 판결을 통해서 그 생사 여탈권을 결정할 것이 아니라 네. 어쨌든 선출된 선출직이고 선출되기 위해서 하는 그 선거 과정 속에서 한 행위들을 가지고 판결을 받은 거니 그거 관련해서 공시해서 국민들이 선택하게 하자 이런 주장들도 있더라고요. 이런 보면 뭐 그것도 타당한 측면이 있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도 들더라고요. 정치는 정치로 풀고 정치 또 정책으로 승부해가지고 국민들한테 판단을 받고 선택을 받아야 되는데 이걸 다 재판부로 가져가가지고 거기서 판단하게 그것도 검찰의 기소에 의해서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? 여기에 대한 국민들의 비판 여론이 큰 거고 지금 속보가 들어왔는데 이재명 대표가 경기도 법인카드 업무상 배임 혐의로 검찰이 또 불구속 기소를 했습니다. 참. 5번째 기소인가요? 이건 뭐 거의 이재명 대표 어떻게든 정치 못하게 하려고 막아보려고 모든 권력을 총동원하는 그런 느낌이네요. 네, 정말 참 언제까지 이럴지 모르겠고 벌써 그 임기가 중반을 넘어가고 있는 시점에서 국민들이 바라고 있는 것은 정말 제대로 된 국정 운영과 국정 기조 바꿔서 민생 좀 살려달라는 것이고 김건희 여사 의혹을 좀 해소해달라는 것인데 계속해서 저렇게 야당 대표에 대해서 표적 수사하는 거로 이렇게 모면하려고 하니까 정말 안타깝습니다. 참. 국민들이 뭐 이 정도면은 국민들이 아니 이거 정말 이 정권이 국민을 위해서 국익을 위해서 일하고 봉사하고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야당 죽이기, 야당 대표 죽이기. 그러니까 절대 정권을 넘길 수 없다. 그러니까 유력한 대선 주자 없애버린다. 이런 차원으로 지금 정권의 이 귀중한 시간을 보내는 것 같아요. 네. 참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. 저희 댓글창에도 국민들, 시청자분들께서 너무한다, 기가 막힌다. 군사 정권 때보다 더한 것 같다. 이렇게도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십니다. 검찰들은 그 특활비 영수증 증빙조차도 내지 않고 버티면서 네. 참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? 그리고 이제 골프장 이용 의혹에 대해서 민주당에서 하나하나 지적을 하고 파헤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? 네. 그리고 CBS에서 노컷뉴스 이제 기자가 현장에 가서 태릉 CC에 도착한 대통령을 촬영하기 위해서 이제 기다리고 있었는데 경호원 직원들이 와가지고 휴대전화를 빼앗아 갔다는 거 아니에요? 또 입틀막 한 거죠. 와, 이 윤석열 정권은 핸드폰 뺏는 건 아주 기본인 것 같아요. 지난번에 그 검사들 핸드폰도 네. 뺏었잖아요. 황제 수사할 때. 그렇죠. 야, 근데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 그 태릉 골프장 안에 들어간 것도 아니고 밖에서 취재하는 기자한테 울타리 밖에서 찍은 거 아닙니까? 예. 기다리고 있었던 거 아닙니까? 그리고 정말 이 정권은 네. 무슨 일만 벌어지면 그 벌어진 그 본질에 대해서는 안 하고 자꾸 메신저 가지고 막 공격하는 방식으로 해가지고 물타기 하려고 네. 아주 되풀이하고 있어요. 이게 지금 골프가 얼마나 지금 유치한 내용입니까? 사실은 그냥 골프 친다라면 되잖아요. 주말에 골프장 갔습니다. 이렇게 하면 끝. 그러면 될 것을 왜 굳이 숨겨가지고 그거를 그러니까 국민들이 바보도 아니고 그 태릉 골프장에 그 사람들이
한두 사람이 있습니까? 다 보고 알려질 텐데. 제보가 되고요. 그렇죠. 네. 그것도 또 골프를 뭐 8월 달에도 치고 9월 달에도 치고 뭐 10월도 그 예예 그 대국민 담화 예. 하고 그 이틀날 뒤에. 이틀 뒤에도 치고 그 저기 트럼프 대통령 당선은 그 이후에 됐는데 갑자기 들키니까 뭐 트럼프 대통령과의 라운딩을 해서 연습을 네. 해야 되겠다. 8년 만에 연습을 했다. 8일 만에 해놓고 네. 그리고 더 나쁜 것은 그 을지훈련 기간이었다는 거 아니에요? 8월 달에는 그때 모든 정군에 맞아요. 골프 금지령 내려져 있는데 국군 통수권자가 가서 골프 치고 있으니 참 이게 네. 국민들이 딱 보면은 음. 대통령이 정말 대통령 자격이 있는지 대통령의 일을 정말 하고 있는지 이거를 보고 있는 거 아닙니까? 또 한 번은 무슨 그 화재 참사 나가지고 네. 막 그럴 때 아니었어요? 부천인가요? 인천인가요? 그 화재 나가지고 부천에서 예. 그럼 그때 또 한 번 또 쳤었잖아요. 그러니까 치면은 친다고 얘기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떳떳하게 얘기를 하고 만약에 잘못된 게 있으면 해명해야 되는데 8년 만에 골프채를 잡았다. 트럼프 당선인과의 외교를 위해서 골프 연습에 골프 외교를 위해서 나갔다. 국민들이 진짜 이걸 어떻게 봐야 될까요? 진짜? 그러니까 이제 그 잘못된 행위도 문제지만 반복적으로 거짓말하는 건 더 큰 문제잖아요. 미국에서 워터게이트 사건도 있고 네. 그런 것들이 자꾸 그러면 이제 뭐 윤석열 대통령하고 피노키오라고 부르는 국민들도 많이 생겼더라고요. 윤석열 대통령 피노키오. 예, 저러다 코가 막 커질 거라고. 이 취임 초기와는 비교 좀 해봐야겠네요. 코가 정말 길어졌는지. 그러니까 거짓말의 연속이다. 사실 기자회견 했을 때 우리가 봤지 않습니까? 기자회견에서도 질문을 듣고 김영선이 좀 해줘라. 당이 말이 많네. 그 얘기에 있어서 거기에 대해 자신은 뭐 의견만 줬다라고 얘기를 했고 연락도 뭐 끊었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해왔는데 지금 드러나고 있는 것들을 보면은 윤 대통령의 설명과 좀 배치가 되는 정황상 다른 모습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거 아니에요? 아니 그리고 예. 그 대국민 담화 네. 하면서 국민께 사과했잖아요. 음. 물론 뭐 왜 사과한지는 구체적으로는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다. 모르고 또 예. 김건희 여사가 시켜서 한 것이다라고는 했지만 부부싸움 뭐 자주 이제 한다고. 워낙 국정 지지도가 떨어지고 국민들의 비판이 세니까 네. 마지못해서 한 기자회견 아니었어요? 예. 근데 어떻게 그 기자회견 하고 이틀 뒤에 골프를 치러 갑니까? 그게 어떻게 국민들의 그 정서라든지 국민들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일이라도 헤아리는 게 있으면 그렇게 못하죠. 네. 가기로 했다가도 취소하죠. 그렇죠. 그럼 앞뒤로 10팀인가가 취소했다며요. 그 가는 바람에. 그래서 그 비용이 500만 원 뭐 들었을 건데 그 돈이 예. 누구 돈으로 나갔느냐? 국민 세금이겠죠. 국민 세금이겠죠 아무래도. 예, 윤 그게- 대통령 개인 돈을 하지 않았을 거 아닙니까? 그러니까요. 지금 세수 결손 나가지고 네. 30조 빵꾸 나가지고 지금 뭐 건전재정 긴축재정 한다고 난리인데 네.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? 참 여기에 대해서 국민들이 이제 판단을 하고 있고 이게 이제 골프를 치냐 안 치냐 이 문제가 아니라 해명. 그러니까 입장에서 거짓말이 나오고 8년 만에 골프채를 잡았다 그러고 또 그 현장을 취재한 기자의 폰을 빼앗고 경찰이 입틀막 건조물 침입죄 이걸로 또 입건을 하고 입건하고 그리고 뭐 골프 칠 때도 카트 타고 막 페어웨이를 종횡무진 휘젓고 다녔다며 그거 그 들어가면 안 되는데 안 되는데. 잔디 다 망쳐놓고 야, 그 과거에 그 이준석 전 대표하고 기차에서 이렇게 했을 때 그 신발 신고 이렇게 발을 바로 올렸죠 앞자리에 올려 그 사진이 유명했습니다. 그게 일회성이 아니었다는 게 그 태도나 이런 것들도 보니까 안하무인인 것 같아요. 안하무인이다. 그러니까 국민은 안중에도 없고 그냥 내가 편한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그 모습들이 계속 반복이 되고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는 것이고 자 어제부터 국회 예결특위가 예산안 조정 소위원회 심사로 이어지고 있는데요. 사진 나오네. 이 사진 나오네요. 야 진짜 저렇게 했네. 아니 이건 진짜 상식 아닙니까? 나는 구두는 벗고 올린 줄 알았더니 아니에요. 구두 신고 올려서 더 저 논란이 왼쪽 컸던 거예요. 김병민 부시장 아니에요? 왼쪽? 그런 것 같네요. 그런 것 같네. 앞에가 이준석 전 대표고. 앞에가 이준석 의원이 아니고 저기 아니구나. 이분 성함이 이상일 맞죠? 지금 시장이죠? 네. 그런가 보네. 자, 이 당시 코로나 때 그때 기차 타고 가면서 구두 신은 채로 그 발을 지금 올리고 있는 모습.
아 이것도 좀 충격적이었는데 골프 카트를 타고 페어웨이를 막 누볐다. 그래요. 이상일 용인시장이네요. 예, 앞에 모습은 참 하나를 보면 열을 한다고. 이걸 보면 국민들 어떻게 생각하는지 배려심이 있는지 그걸 알 수 있고 왕자 새기고 토론이 나왔던 그 모습 그걸 보면은 지금 상황을 많은 분들이 예견을 하시는 분도 있을 텐데 내가 왕이다. 누가 날 건드려. 이런 모습을 쭉 가고 있는 거예요. 네. 토론회 때 나왔던 그 왕자 새긴 모습이 똑같이 반복이 되고 있다라는 거고. 자, 이 법무부가 최근 검찰의 특경비, 특정 업무 경비 내역 일부를 국회에 제출을 했다고 하더라고요. 네. 그래서 내역 냈으니까 이거 좀 살려줘 이런 것 같은데. 그러니까 그때 특활비 뭐 저기 특활비와 특경비 관련해 가지고 네. 그렇게 영수증 지출 영수증 내야 된다. 아니 그거를 제대로 지출했는지를 확인을 해야지 예산에 또 반성할지 말지를 결정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? 그럼요. 어떻게 근데 썼는지. 그 검찰과 그 저 감사원만 유독 그 안 내갖고 네. 계속 이제 그걸 삭감을 해놓으니까 이제 법무부 안에서 그 얘기 들어보니까 그 공무원들이 막 그 난리가 났다더라고요. 다 깎이니까. 그래서 불이 나게 다시 또 내고 막 이러고 있는 거죠. 그 진짜 그렇게 냈으면 될 거를 가지고 왜 그렇게 하는지를 도통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. 저도 지금 예. 어제까지 3일 동안 그 정무 예산 소위 해가지고 예산에서 저희가 이제 했는데 네. 그 이번에 예산안을 보면은 정말 그 30조 세수 결손 난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초부자 감세가 다 그대로 반영되어 있고 국가 권력기관의 그런 업무 추진비랑이라든지 고위공무원의 급여를 올려놨더라고요. 네. 우리가 그 사기업에서도 회사가 어려우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네. 임원들에 대한 그 급여라든지 성과급 이걸 먼저 좀 이렇게 반환하거나 삭감하는 그런 네. 조치를 먼저 하거든요. 그래야지 뭔가 이렇게 그 모범을 보인다라는 그런 게 있는데 이건 완전히 반대로 가고 있잖아요. 서민들은 죽어라 하고 있는데 초부자 감세해주고 네. 그 고위공직자들 급여는 올리고 그 사정기관의 그 특경비, 특가비 이런 것들을 올리는 게 말이 됩니까? 그래서 이건 당연한 걸 요구를 하고 있는데 네. 왜 이렇게 법무부나 검찰에서는 아유 이렇게 이럴 수가 있느냐 야당은 비판을 많이 하더라고요. 그 저희 그 정무예산 일단 저희가 장관급이 여섯 명 있거든요 피감기관에. 네. 그 장관급의 업무 추진비 일단 20% 삭감하는 거로 이게 소위에 저기 전체에 올렸습니다. 소위에. 그래요. 자 이렇게 뭐 예산도 지금 예산 전국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지만 예산 뭐 예비비를 팍 늘린 거 뭐 조금 줄여서 이제 통과시킨다고 하지만 예비비로 가지고 또 이제 해외 순방에 다 그걸 끌어다 쓰고 이런 모습들 이것도 참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에요. 이렇게 예비비를 많이 편성한 정부도 아마 없을 거예요. 네. 그래서 뭐 건정재정 한다고 하더니 이걸 예비비를 늘려서 해외 순방 이런데 펑펑 쓰는 것이고 지방에 내려다 보내는 그 교부금이나 교육 관련 예산은 깎아버리고 엄청 삭감됐어요. 그러니까 지방 정부가 거의 뭐 아우성입니다. 아우성. 그러니까 기존에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사실 예산이라는 게 기본적인 으로 들어가는 게 상당히 많잖아요. 네. 그래서 실제로 자유롭게 이렇게 쓸 수 있는 예산들이 대단히 적거든요. 근데 그런 지방교부금 확 줄여놓으니까 네. 그 시민들의 요구 사항은 많고 그 모든 이제 그 비판은 또 지방 정부에서 먹어야 되는. 그렇죠. 네. 거기 이제 지역 우리 살고 계시는 주민들 시민들께서는 지방 정부 왜 이렇게 돈을 안 써? 왜 학교 예산이 왜 이 모양에 할 텐데?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그 모든 시민들이 다 알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. 그리고 그렇죠. 예를 들어서 그렇게 하면은 중앙 정부한테 저기 항의해가지고 받아와야지 또 이렇게 얘기하면 또 궁색해지잖아요. 그렇죠. 참 힘든 상황에서 저 지자체 운영 꾸려가고 있는 것 같아요. 아 그래요. 예산도 지금 보면은 너무 건전 재정만 강조하다 보니까 긴축 재정만 하다 보니까 이게 쓸 데가 없어요. 쓸 돈도 없고 이게 마중물이 안 되는 거예요. 계속 지역사랑 상품권 이런 얘기도 계속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? 그러니까 정말 왜 이렇게 그 고집을 넘어서 아집을 피는지 모르겠어요. 고집을 넘어서 아집. 아니 실제로 문재인 정부 때 그 확장적 재정 정책을 펴가지고 21년도에 60조의 세수가 더 거쳤어요. 60조에. 그리고 그때 경제 성장률도 높았고. 그렇죠. 그런데 그래서 그 22년도에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된 다음에 그 돈 가지고
별도로 추경하지 않고 그 돈 가지고 그 그 소상공인 자영업자 하는데 그 공약 자기가 공약한 거 있잖아요. 그거 다 그걸 썼잖아요. 그렇네요. 자기가 생생냈네요. 그러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왜 안 하냐 네. 이거죠. 그러니까 전 정부가 했기 때문에 안 하는 것 같아요. 어깃장 놓고. 그래요. 전 정부를 탓하고 네. 지금 누가 그러더라고 이제 문재인 정부 뭐 7년 차, 8년 차 이게 되고 있는 게 아니야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그래요. 참 국민들이 볼 때는 윤석열 정부 뭐 이 국익에 관련된 외교 문제부터 안보 문제 또 한 번 더 긴장 문제 또 이 경제 문제 우리 내수가 침체된 이 부분까지 너무 분노하고 있고 더 나아가서는 정치적인 문제에서 야당 죽이기 이재명 대표 죽이기에 혈안이 돼 있는 모습 그리고 또 이런 의혹들 공천 개입 의혹이나 김건희 특검에 대해서는 왜 이렇게 막아서고 있는지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뭐 지적하다 보면은 한도 끝도 없습니다. 네. 얘기하다 보면은 그래서 결국에는 뭐 탄핵 얘기도 나오고 임기 중단 개헌 얘기도 나오고 뭐 하야 얘기는 하고 있지만은 안 들을 것 같고 답답하다 어떻게든 좀 끝을 내달라 이런 목소리 아마 지역에서 많이 들으실 것 같은데 어깨가 좀 무거우시겠습니다, 의원님. 뭐 이미 오마이뉴스에서 한 여론조사 보면 중도 하차시켜야 된다가 거의 58%, 58%로 거의 뭐 60%. 예, 반대보다 거의 2배 이상 높은 그런 상황이 그게 민심입니다 지금. 예. 그러니까 정말 정신 차려야 돼요 정부 여당. 지금처럼 이렇게 뭐 이재명 대표 한 명 어떻게 저기 해가지고 네. 이 길을 모면하려고 하는 건 정말 오산입니다. 국민들을 이렇게 쉽게 보면 안 돼요. 알겠습니다. 김현정 의원의 이 말 국민은 쉽게 보면 안 된다. 또 이재명 대표 불구속 기소됐다는 소식이 또 속보로 전해져가지고 진짜 너무하다라는 이런 댓글들이 쭉 올라오는 거 보니까 이게 민심이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. 네. 더 이상 야당 대표 또 야당 죽이기 정적 죽이기로 이 정권이 유지되긴 어렵다 힘들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네요. 이재명 대표가 집회에서 했던 얘기가 떠오르는데요. 현실의 법정도 뭐 두 차례 남았지만 네. 민심의 법정, 역사의 법정에서는 반드시 우리가 승리할 것이다. 이렇게 국민들을 무시하고 개돼지 취급하면서 오로지 국정농단하고 사익 편취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전부 국가 사정기관 동원해 가지고 전부 다 무혐의 처분 받으면서 또 이거에 대해서 비판하는 언론이나 시민사회 단체나 국민들에서 입틀막하면서 막는 이런 방식의 국정 운영이 얼마나 오래 가겠습니까? 우리 대한민국이 그 가장 짧은 시간 안에 그 산업화와 민주화를 이룬 세계 유일한 나라 아닙니까?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얼마나 이대합니까? 그렇죠. 이대한 국민들이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저는 생각합니다. 알겠습니다, 의원님 오늘 뭐 여러 가지 주제로 말씀 심층적으로 잘 들어봤고요. 다음 주 화요일에 또 현장에서도 뵙도록 하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네, 고맙습니다. 네.